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 브리핑에서 미국의 코로나19 검사가 200만 건이 넘게 이뤄졌다며 세계 최고라고 강조했습니다. 남성이 여성보다 코로나19 감염률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코로나19에 더 취약하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신규 사망자가 연일 최고를 기록 중입니다. 묘지섬에 시신을 집단 매장하는 참혹한 모습도 공개됐습니다. 지난 3일부터 시행된 급여 보호 프로그램에 중소업체 70%가 지원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 타격으로 실업 대란이 발생하면서 세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세입자의 30%가 임대료를 내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49만 3,911명, 사망자는 18,289명입니다. 이 가운데 뉴욕의 확진자는 17만 2,333명, 사망자 7,867명, 뉴저지의 확진자는 5만 4,588명, 사망자 1,93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코로나19 태스크포스의 백악관 브리핑에서 미국의 코로나19 검사가 200만 건이 넘게 이뤄졌다며 세계 최고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이 정부의 추가 대출 법안에 병원과 주정부에 대한 자금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인정한다면서도 다음 단계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코로나19 태스크포스의 백악관 브리핑에서 현재 미국에서 완료된 검사가 200만 건을 넘었다며 이것은 우리나라에 있어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강조하고 검사 운영이 어느 곳에서도 가장 정교하며 최고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경기부양책과 관련해선 민주당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는 중소기업 대출 지원 논의에 더해 병원과 주에 대한 자금 지원을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면서도 하지만 다음 단계에서 이를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중소기업 긴급대출을 위해 2,500억 달러의 추가 대출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의회에 요청했지만 민주당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대신 민주당은 규모를 5천억 달러로 늘리고 병원과 주정부 지원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과 트럼프 정부는 이 부분을 4단계 부양책에서 다루자는 입장입니다. 한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병원의 보호장비 부족과 관련해 태스크포스가 일회용 의료가운 재활용에 대한 지침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에 관해 지침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데비 벅스 태스크포스 조정관은 새로운 집중 발병 지역의 상황과 관련해 워싱턴 DC와 필라델피아, 볼티모어 등의 발병률은 초기 핫스팟인 뉴욕과 뉴저지보다는 낮다고 밝혔습니다. 남성이 여성보다 코로나19 감염률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세계 각국에서도 남성이 여성보다 코로나19에 더 취약하다는 보고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사망률도 남성이 더 높았는데 당국은 검사를 받기 전 증상을 참거나 오래 기다리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더힐 등의 보도에 따르면 9일 데버라 벅스 코로나19 태스크포스 조정관은 백악관 정례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여성은 56%, 남성은 44%가 검사를 받았는데 이 중 여성 16%, 남성 23%가 각각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벅스 조정관은 남성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더 오래 기다리면서 이러한 성별 간 불균형이 나타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남성이 여성보다 코로나19에 취약하다는 보고는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CNN은 11개국의 사망자 데이터 분석 결과 남성의 치명률이 여성보다 많게는 2배 이상 높다고 보도한 바 있고 중국과 이탈리아, 덴마크 등은 코로나19 사망자의 70%가 남성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성별 차이가 적은 한국도 남성 사망자 비율이 54%로 여성보다 높습니다. 뚜렷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면역 반응 정보가 입력된 X염색체 개수 차이와 항바이러스 기능을 하는 여성 호르몬 등 생물학적 유전 요인과 함께 손 씻기나 음주, 흡연 등의 생활 습관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벅스 조정관은 남성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받기 전 참고 견디지 말라며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으라고 조언했습니다. 한편 연령대별 감염률에서는 25세 미만이 11%, 25세에서 44세는 17%, 45세에서 64세는 21%, 65세에서 84세는 22%, 85세 이상은 24%가 각각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신규 사망자가 연일 최고를 기록 중입니다.
사망자가 늘면서 시신을 안치할 장소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묘지섬에 시신을 집단 매장하는 참혹한 모습도 공개됐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은 가운데 뉴욕주 자체의 확진자 수만 해도 어떤 나라보다 많아졌습니다. 9일 뉴욕 브롱스 동쪽 인근의 하트섬에서는 방호복을 입은 인부들이 긴 구덩이를 파고 소나무관 수십 개를 이열로 나란히 쌓아 매장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무인기로 촬영한 사진에 담긴 소나무관 위에는 크게 써놓은 망자의 이름까지 어렴풋이 볼 수 있습니다. 이름을 써놓은 건 나중에 유족 등이 이장을 원할 경우를 대비했습니다. 뉴욕시 관리자들은 CNN 방송에 하트섬이 무연고 코로나19 희생자들을 위한 안치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면서 매장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트섬은 지난 150년간 뉴욕시 당국이 연고가 없거나 유족이 장례를 치를 형편이 안 되는 사망자의 시신을 매장하는 공립묘지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트섬의 매장 절차를 관리하는 뉴욕시 교정국 측은 최근 들어 일주일에 닷새 매일 24구가량을 안치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당국은 최근 대형 구덩이 2개를 새로 팠다며 영안실 공간이 부족해지면 하트섬에 시신을 가매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CNN은 뉴욕시가 시신 보관 기간을 14일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화장장 등에서 시신을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코로나19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에는 3,490억 달러 규모의 중소기업 대출 지원 자금이 포함됐습니다. 지난 3일부터 급여 보호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중소업체 70%가 지원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금이 곧 고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9일 워싱턴 포스트는 전미 독립사업자연맹이 중소업체 884곳을 설문조사한 결과 미 중소업체 운영자의 70%가 급여 보호 프로그램에 지원하려고 시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급여 보호 프로그램은 500인 이하 중소기업의 줄 도산 및 대량 해고를 방지하기 위한 초저금리 대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대출금을 용도에 맞춰 직원 급여 지급에 사용하고 직원 수를 유지했다면 대출금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중소기업청은 얼마나 많은 기업에 대출이 이뤄졌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기본적인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미 독립사업자연맹은 보고서를 통해 아직 대출이 실행되지 않아 당장 자금 지원이 필요한 중소업체가 좌절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아직 지원을 시도하지 않은 기업 중 과반이 신청을 계획 중이거나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번 조사 결과가 급여 보호 프로그램에 3,490억 달러가 빠르게 소진되리라는 은행과 중소업체의 우려를 강화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행 일주일도 안 돼서 은행들은 최소 1,000억 달러 규모의 대출 신청서를 받아 처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다음 주면 자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타격으로 미국에서는 3주 사이 실업자 1,680만 명이 발생했습니다. 전국의 세입자들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세입자의 30%가 임대료를 내지 못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임대업자 단체인 전미 다가구주택협회는 9일 1,340만 세대의 임대료 지불 현황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1일에서 5일까지 이달 월세를 낸 가구는 69%로 나타났습니다. 한 달 전인 3월 5일에는 81%였습니다. 협회 측은 코로나19 발병이 전국의 세입자들에게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했다며 하지만 전례 없는 상황에서도 많은 세입자가 의무를 다했다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정부는 앞서 코로나19 경기부양 패키지를 발표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저소득자용 주택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120일 동안의 퇴거 유예 조치 등을 명시했습니다. 다만 임대부동산 대부분은 개인 소유라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임대인이 연방주택저당공사나 연방주택대출 저당회사 등 연방정부가 보증하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임대료를 못 낸 세입자를 내쫓지 않으면 상환이 유예됩니다. 저소득 주택 문제를 다루는 비영리 단체 엔터프라이즈 커뮤니티 파트너스 측은 전국의 임차 가구는 4,400만이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1,340만 가구만 반영됐다며 실제 상황은 더 나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사람들은 3월에는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4월 임대료는 그 돈에서 나왔을 것이라며 5월에는 그들에게 어떤 지원이 이뤄질지는 모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임대료 지급에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들 대신 정부가 직접 주인에게 임대료를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미국 내 교도소들이 코로나19의 새로운 집단 확산지가 되고 있습니다.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있는 한 교도소는 400명 이상이 감염됐습니다. 사망자까지 나오면서 법원이 교도소 측에 새로운 안전조치를 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타임지가 추적한 자료에 따르면 미 전역 교도소에서는 최소 1,324건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고 이 중 최소 32명이 사망했습니다. 2명 이상 확진자가 나온 감옥과 교도소는 미국 전역에서 최소 41곳에 달했습니다. 특히 일리노이주 시카고 내 쿡카운티 교도소가 의료시설을 제외한 미 최대 집단 감염지로 떠올랐습니다. 이곳에서는 지난달 23일 수감자 2명이 양성 반응을 보인 이후 약 보름 만에 400명 이상이 감염됐습니다. CBS는 9일 기준 수감자 276명과 교도소 직원 172명이 확진을 받았고 수감자 1명이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뉴욕타임즈는 전체 수감자 4,500명 중 대다수가 검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감염자는 더 많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앞서 전문가들은 밀폐된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 있고 좋지 않은 위생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교도소 내 집단 감염을 우려한 바 있습니다. 한편 지난 5일 사망한 수감자의 가족은 침대에 수갑을 채우는 관행이 문제라며 교도소와 카운티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습니다. 유가족은 지난달 30일 코로나19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손과 발을 침대에 묶어뒀다고 비난하며 수갑이 채워진 코로나19 치료 수감자에 대한 구제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연방판사는 석방 요청은 기각하면서도 교도소 측에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새로운 안전조치를 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오는 11월 치러지는 미 대통령 선거의 대결 구도는 현직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으로 확정됐습니다. 이 가운데 최신 여론조사에서는 미국인 53%가 바이든에게 투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대책과 보건, 중산층 지원 부분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앞섰습니다. CNN이 SSRS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등록 유권자의 53%가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지지한다고 대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대답은 42%였습니다. 바이든은 CNN 여론조사에서 3월 초부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꾸준히 우세를 나타내왔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대책과 보건, 중산층 지원 분야에서 트럼프 대통령보다 높은 지지율을 얻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바이든을 더 신뢰한다는 응답자는 52%로 트럼프 43%보다 9%포인트 많았습니다. 보건의 경우 바이든 지지는 57%, 트럼프 지지는 39%, 중산층 지원도 바이든 지지 57%, 트럼프 지지는 38%에 머물렀습니다. 반면 경제 부분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을 더 신뢰한다가 50%로 바이든 46%보다 높았습니다. 또 이번 조사에서도 바이든은 여성, 트럼프는 남성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여성의 62%가 바이든, 32%가 트럼프를 지지했고 남성의 경우 51%가 트럼프, 44%가 바이든을 지지했습니다. 또 비백인 유권자 72%는 바이든 지지를 표명한 반면 백인 유권자는 52%가 트럼프 지지, 44%가 바이든을 지지했습니다. 연령별로는 53세 이하 유권자의 62%는 바이든, 31%가 트럼프를 지지했고 노년층의 경우 55%가 트럼프, 42%가 바이든을 지지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11월 대통령과 의회 의원 선거에서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우편 투표를 장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다음 의회에서 관련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강력히 반대하면서 한바탕 결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9일 민주당이 오는 11월에 치러질 대통령 및 의회 의원 선거에서 우편 투표를 장려하기로 결정했다며 다음 의회에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AP통신은 하원의 공화당 케빈 메카시 원내대표가 이런 계획에 즉각적인 반박을 내놨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 대선의 투표 자격을 두고 엄격한 제한을 원하고 있고 그동안에도 연방정부가 각 주정부를 부추겨서 투표권에 대한 규제들을 풀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해왔다는 주장입니다. 이처럼 우편 투표를 두고 양당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다음 의회에서는 당 차원의 한바탕 결전이 벌어질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선거법을 일부 개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의 감염 확산으로 대부분의 주에서는 자택 대피령이 내려지고 집단적인 활동이나 모임이 금지돼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를 위해 직접 투표장에 나가는 것은 위험하다며 대통령 선거 투표에 대한 위험성이 계속 제기돼 왔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또 선거인 등록기간 연장과 투표 시스템의 확대를 위한 추가 비용 지급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민주당이 부재자 투표나 우편 투표를 확대시키는 데 성공한다면 공화당은 절대로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고 경고하며 특히 연방법으로 각 주의 선거법까지 바꾸게 하는 정치적 개입은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미국에서 애물단지 취급을 받았던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부활하고 있습니다. 감염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한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 봉지가 낫다는 분석입니다. 재활용 봉투는 오히려 된서리를 맞고 있습니다. 9일 AP통신과 USA투데이는 코로나19로 재사용이 가능한 쇼핑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주정부들이 앞다퉈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령을 철회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리건주와 뉴햄프셔주는 비닐봉지 사용 금지령을 중단했고 워싱턴주의 벨링햄, 뉴멕시코주의 앨버커키도 같은 조치를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매사추세츠주도 일회용 비닐봉지 규제를 해제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메인주는 발효 시기를 2021년 1월로 미뤘습니다. 콜로라도주의 덴버시는 일회용 비닐봉지에 대한 세금 부과 조치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해 한번 쓰고 버리는 비닐봉지가 오히려 낫다는 판단이 작용했습니다. 미국 전역의 식당들이 일제히 문을 닫고 포장 배달 영업만 하는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재활용 포장 용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거부감이 커지면서 일회용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것입니다. 매사추세츠, 뉴햄프셔, 콜로라도주는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을 우려해 식료품점에서 재활용 봉지 사용을 완전히 금지했고 일리노이주는 주민들에게 재활용 쇼핑백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중단해달라고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식료품 근로자 노조도 재활용 쇼핑백 사용 중단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8,000명에 육박했습니다. 사망자도 225명에 달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에 따르면 카운티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전날보다 425명이 추가돼 총 7,95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망자도 25명 추가되면서 총 223명으로 늘었고 치사율은 2.8%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노숙자 수는 12명에서 20명으로 2배 가까이 급증했으며 지역 홈리스 쉘터에서 근무하는 직원 1명이 숨졌습니다. 보건당국은 해당 노숙자 대부분이 쉘터가 아닌 길거리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노숙자 쉘터와 교도소 등 집단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과 기관 153곳에 대해서는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오렌지 카운티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전날보다 67명 늘어 모두 1,079명으로 집계됐고 추가 사망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LA에 이어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주민들에게 자발적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보건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막기 위해 필수적으로 운영되는 비즈니스 근로자는 물론 일반 주민에게도 자발적인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의료진을 위한 마스크가 부족한 상황인 만큼 수술용 마스크나 N95 마스크를 피하고 대신 코와 입을 가릴 수 있는 형태의 천이나 손수건을 이용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당국은 마스크 착용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며 현재 예방 수칙을 계속해서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미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망명제도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AP통신은 지난달 21일부터 적용된 새 규정에 따라 미국에 망명을 원하는 이민자들이 망명 신청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멕시코로 보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날 세관 국경보호국은 새 규정이 적용된 이후 멕시코와 중남미 출신 이민자 10,000명가량이 멕시코로 추방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세관 국경보호국 시설에 구금되어 있는 이민자들은 100명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9일 농림부가 사우스캐롤라이나 체스터필드 카운티에 있는 칠면조 무리에서 고병원성 H7N3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2017년 이후 처음입니다. 하지만 농림부는 이번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전염된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당장의 공중보건 우려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4년에서 2015년 아이오와주에서는 조류 인플루엔자로 5천만 마리의 조류가 폐사한 바 있습니다. 지난 7일 민권센터는 영어가 능숙하지 않아 실업수당 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들을 위해 유튜브 영상을 게재했습니다.
유튜브에 뉴욕주 실업수당 신청 안내로 검색하거나 민권센터 웹사이트에서 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또 민권센터 웹사이트에서는 온라인 신청 과정과 질의응답의 한글 번역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이트 진로 아메리카가 지난 4월 8일 뉴욕 한인회에 KN95 마스크 5,000장을 기부했습니다. 하이트 진로 아메리카 측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취약계층과 의료진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달된 마스크는 병원과 널싱홈을 비롯해 뉴욕 한인 간호사협회, 대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 뉴욕 한인봉사센터, 뉴욕 가정상담소 등에 배포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6도, 섭씨 13도, 밤 최저 기온은 42도, 섭씨 6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구름이 많고 저녁부터는 밤새 많은 양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월요일도 바람이 불고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